고단한 망명 생활은 상하이로 이어진다. 동지들의 도움으로 몸을 추스린 단제는 뜻을 모아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를 연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에 있다는 신념에서였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역시도 배워야만 했다. 영어 원서로 된 역사서를 읽고 싶은 욕심에 단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틈틈이 독학으로 공부했던 터라 번역은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늘 발음이 문제였다. 스승을 자처한 친구들은 그의 발음을 고쳐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발음은 그들만의 어법일 뿐이라며 자신만의 방법을 고수했던 단제. 네이버가 네그버그로 읽었던 아무튼 이웃이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연구되어진 것을 나름대로 고집하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거라고 보죠. (1915년) 37살의 단제는 베이징으로 간다. 글 쓰는 것과 독립운동만이 전부였던 망명객 신채호. 그는 북경의 유력한 신문인 북경중화신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단제의 논설로 발행 부수가 늘어나 후한 원고료를 받던 시절, 단제는 돌연 집필을 거부한다. 이는 그가 쓴 논설 가운데 어조서에 불과한 의자를 신문사에서 마음대로 고쳤기 때문이었다. 사장까지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던 신채호. 당장 생계가 끊길 지경에 이르렀어도 한국인을 무시하는 중국인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단제에게 있어 민족적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건이었다. 신채호의 노발대발을 해서 이 중화보에 글을 게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건데, 물론 그것은 이제 자기 글에 대한 그런 것도 존재를 하겠지만은 신채호의 자괴감이랄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해외 망명해 와서까지 외국 신문에 글을 팔아먹는 그런 자신에 대한 회의 내지 자괴감 또 작용하지 않았을까. 1918년 해외에서 항일 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민족 최초의 독립선언문인 무호-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독립선언문과 고종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은 조선 민중을 깨우는 기폭제가 된다.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다.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백성들의 벌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단제는 감격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3.1운동으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일제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다. 총과 칼을 든 적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무호-독립선언과 3.1운동은 마침내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전개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29인 중에 한 명으로 활약한 신채호.
임시정부도 정부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외교론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단제는 외교의 의지에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일본을 대신해 다른 나라에게 조국을 맡기는 격이라고 여겼다. 초지일관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전쟁론을 주장했던 단제. 그로서는 임시정부의 이러한 노선과 뜻을 같이 하기는 어려웠다.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온 신채호는 또다시 언론투쟁의 길을 걷는다.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대응하는 신대안을 창간한 단제는 일제와 싸우는 한편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데도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했다. 강력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단제는 그 정당성을 글로 써서 천명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독립투사들의 행동 지침서로 통했던 조선혁명선언이다. 무장투쟁을 통한 그 독립운동의 방향이 굉장히 그 무식한 방법이다라는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워낙에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그 학자적인 그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통해서 이런 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혁명선언서의 단제는 외교와 준비라는 허점투성이의 독립운동을 벌이고 민중혁명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족 통치와 특권 계급 등을 없애고 고유한 조선, 자유로운 조선 민중 등을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독립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한 선언문은 의열단의 의식을 한껏 고취시켰다. 이로 인해 이들의 활동은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됐고 일제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조선혁명선언에서 밝힌 바대로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그가 지향했던 무정부주의 운동은 나라를 뺏긴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자는 것이다. 이에 단제는 중국, 일본, 조선, 대만 등 6개국 무정부주의자들과 만나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을 결성한다. 항일투쟁의 새로운 출구가 된 무정부주의 운동. 하지만 자금이 문제였다. 단제는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고 일제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한 폭탄 제조소 설치 자금을 위해 직접 나섰다. 당시 뜻을 같이 했던 이는 북경 우체국에 근무하는 대만 사람 임병문. 단제는 그와 함께 각국의 어음을 위조 인쇄해 막대한 자금을 만들기로 한다. 기획은 위조 어음을 일본, 대만, 조선 등의 우체국에 발송하고 현지에서 다시 찾는 것이었다. 유맹원이란 가명을 쓰며 중국인으로 변장한 신채호는 배에 올랐다. 하지만 목적지인 지룽항에 닿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일본